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관세도 환율도 정부 정책과 유동성의 에너지가 되어주고 있는 국내 증시엔 브레이크를 걸 수 없나 봅니다. 양시장 나란히 위로 뻗어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화요일장,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트럼프 탁포가 익숙해진 K증시가 되겠습니다. 유동성에 힘이 생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이미 노출된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7시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관세 공습이 있었습니다. 한미 간의 투자 협상에 대해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율 다시 25%로 인상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내놓았는데요. 이번에도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는 인식 속 시장은 이를 단순 노이즈 재료로 반영. 어제 코스닥의 질주가 불어왔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2% 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 넘는 급등, SK하이닉스 8% 넘는 폭등 및 KB금융을 비롯한 지주사, 호실적 발표한 LS일렉트릭 비롯한 전력주들의 급등이 코스피 5,060포인트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포인트 2, 기관의 코스닥을 향한 폭풍 매수 집중해 보시죠. 기관은 오늘도 코스닥에 강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마감이 되어봐야 정확한 액수는 집계가 되겠지만요. 3거래일 연속 누적 매수 금액 벌써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관의 코스닥 향 역사적인 매수 규모,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개인이 코스닥을 샀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150을 쫓는 ETF를 개인들이 대거 사들이면서 해당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유동성 공급자인 증권사들이 대거 사들이면서 이 물량이 금융투자 매수로 집계가 된 건데요. 정부가 외쳤던 코스피 5천의 기회를 놓친 개인들이 5,000피를 달성한 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포커스로 맞춘 정부 정책을 이번에는 거스르지 말아야겠다 하는 포모 현상. 코스닥 ETF를 향한 뜨거운 집중 매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지금 개인들 잘하고 있는 걸까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걸까요? 잠시 후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인트 3, 폭등하는 건 코스닥 150 ETF 상품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반도체주를 묶어 투자하는 반도체 ETF 상품은요, 최근 6개월간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금값, 은값도 고공행진하고 있죠. 금값이 벌써 온스당 5,100달러도 돌파, 은 현물 가격도 하루 만에 10% 넘게 오르며 온스당 벌써 117달러를 돌파. 레버리지 은 ETN은 이달 들어 90%대 폭등. 투기성 단기 자금도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에브리띵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 내가 들어가면 꼭 고점이더라. 그 공식을 깨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쪽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 시간 꼼꼼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오늘도 기분 좋게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4,890포인트까지 미끄러지더니 이내 상승 전환을 하면서 상승폭을 시원하게 확대하는 그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하이닉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가속기의 하이닉스 HBM3E 12단 제품을 단독 공급한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 오늘 80만 원 돌파할까요? 일단 8% 넘게 급등하고 있고 하락 출발했던 삼성전자도 상승 전환에 성공.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지주사, 증권사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호실적을 기록한 LS일렉트릭을 비롯한 전력주까지 오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직전 고점을 경신합니다. 5,079포인트까지 터치, 현재 2.5% 급등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해 보시죠. 주요 섹터 시총 상위주 상승으로 지수가 오늘도 견조한데요. 에코프로도 잘 오르지만 아쉬운 알테오젠, 반등폭, 여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6% 넘게 빠지는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오늘 어디서 메꿔주고 있죠? 반도체 소부장 쪽이 메꿔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원익 IPS 쪽이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또 펄어비스를 비롯 게임주도 오늘 순환매 돌면서 개별주 중심의 이슈들이 있는 메디포스트, 해성옵틱스 같은 AI 쪽 관련 종목들, 줄기세포 쪽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또 시세를 분출하면서 지수는 1.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6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선물 시장에서는 1조 원 넘게 강한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도 코스닥 시장을 향해 1조 5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 오늘은 거래소에서도 3,6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정리해봅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보죠.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자세한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 출발했고 상승 전환하니 또 삼성전자도 마감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니 지수도 이와 연동되면서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니 해도 주인공은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어제 마감 전 또 최태원 회장이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 시총 2,000조 원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자신감을 또 피력하면서 여기에다가 밤사이 마이크로소프트 발 또 AI 이슈 관련해서 HBM3E 12단 제품을 단독으로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이닉스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장 마감까지 주당 80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SK스퀘어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자닉스 상승 테마로 묶어봤고요. 확실히 하이닉스가 강하니 SK하이닉스를 향한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테크윙, DI뿐 아니라 오늘 원익 IPS, 코스닥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장비주들 모두 강합니다. 은행주, 증권주들은 이제 이익에 따른 긍정적인 전망뿐만 아니라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모멘텀이 붙으면서 오늘 또 제주은행이 강하게 아웃퍼폼해주고 있고 네이버를 비롯 오늘 게임주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하루입니다. 오전장에서의 제임은 반도체를 향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여러분이 투자하시려면 1시간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제는 이 교육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ETF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시니 또 반도체가 이렇게 좋다고 하니 반도체 ETF를 향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창윤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안 좋다고 누가 말합니까? 반도체 좋고 유동성에 힘이 있다고 모든 분들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ETF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도 많이 포진되어 있는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좀 현명한 전략일까요? 저는 사실 이거는 투자자분들의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직접 이렇게 많이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전자닉스를 좀 채워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산 투자와 그동안의 퇴직연금이나 간접적으로 주식을 접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ETF가 좀 더 수월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ETF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운용사에 따라서 코덱스다, 타이거다, 등등등 여러 가지 ETF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전략 자체는 대동소이하지만 그 안에 구성 종목 몇 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이 57%에 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57% 간접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로 FNK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도 차이만 있을 뿐 50%가 넘어가는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 AL 반도체 소부장 ETF 같은 경우는 앞에 소부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소부장 중심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전자닉스 비중은 좀 낮고 어느 정도 소부장 중심으로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코스닥 3,000 갈 거야 하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뿌리겠다. 그러면 솔 ETF 즉 신한에서 운영하는 솔이 좀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회를 줬잖아요. SK하이닉스 어제 4% 빠졌었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같은 경우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에 따른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잖아요. 오히려 이런 타이밍까지도 우리가 접근하실 수 있으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빠질 때 모아가는 대응 전략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제 개인적인 결론은 투자자분들의 성향과 주식 투자 경험 이런 부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150 ETF로 지금 많은 자금들이 쏠리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ETF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현명할까요? 아니면은 지수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할까요? 이것도 성향 차이긴 하겠지만요. 성향 차이긴 하겠지만 지금은 둘 중에 하나만 딱 골라라 그러면 저는 지수 ETF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지금 상위 22종목 안에서요.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여기에 에스테틱까지 포함시키면 몇 종목이 포진이 되어 있을까요? 네. 상위 22종목 안에 13종목이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네. 에스테틱 쪽입니다. 반도체 몇 종목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럼 나머지 7종목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반도체는 3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종목은 리노공업, 또 2차 전지인가요? 그쵸. 2차 전지가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네네네. 있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가 포함되어 있죠. 그게 네. 20종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반도체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하게 되면 상위 22종목 안에서 3종목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코스닥이 3천이 간다 하면서 투자할 거면 반도체 ETF보다는 지금은 지수 ETF, 그 안에서 레버리지 ETF 이런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모험자본 활성화 플러스 3월 달에 이제 바이오 펀드 조성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 ETF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뭐 반도체 ETF 안에서 뭐 구성 종목 몇몇 이런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전자와 닉스가 비중이 50% 60%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반도체 ETF는 코스닥에 투자하기보다는 전자와 닉스에 투자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지수 ETF에 좀 더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현 차장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수에 대한 부분에 끌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섹터만 투자를 하는 것은 반도체 섹터가 생각보다는 이 지수의 상승과 함께 물론 정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코스닥 시장에 갈 때 있어서는 그 상관계수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코스닥 지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 혹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알맞은 선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 중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한 3개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도 반도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면면을 가진지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 지금 알테오젠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시가총액 1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이라면 지금 그 종목에 대한 픽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의 성격을 분류해보고 투자 전략을 좀 현명하게 다시 좀 배치해봐야겠다. 일단 두 분 모두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 투자 지금 시점에서 괜찮다라는 의견 동일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S 일렉트릭의 호실적인 발표가 됐죠. 이에 따라서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좀 무거운 종목들의 동반 상승 속에 한전산업과 서전기전에 가볍게 움직이는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는 하루입니다. 여기다 오늘 통신주들도 모두 순환매가 돌고 있네요. 하나증권이 SK텔레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업이익 전망 및 또 AI 모멘텀이 좀 제대로 붙어줄 것이라면서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SK텔레콤을 필두로 LG U+, 동반 급등하고 있는 하루 속에 조선주는 오늘 대형주보다는 기자재 쪽의 순환매가 또 활발하게 돌고 있어서 세 종목 골라봤고요. 줄기세포 관련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과의 계약 가치를 따져보면 지금 시점에서 주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인식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처셀, 차바이오텍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5장의 설제임은 SK텔레콤을 향해 보겠습니다. 이 해킹 악재를 털고 AI 모멘텀 제대로 붙어주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목표가 8만 원까지 올려잡았는데요. 향후 AI 관련 국책펀드에서 SK텔레콤을 매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까지 했습니다. 올해 높은 이익 성장 플러스 이제 배당 수익률도 작년보다 높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SK텔레콤. 1월 들어서도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하루 이틀 빼고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종목 토론방에 살짝 들어가 봤거든요. 10만 원도 터치할 수 있다라는 외국인 비중이 49%까지 늘어나면 그런 근거로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업사이드 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오늘 왜 오른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업황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통신 업종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논리 중에 하나일 텐데 2025년도가 일단은 통신 업종에게는 그닥 좀 좋지는 못했었어요. 상반기까지는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이제 소요가 됐었기 때문에 실적이 공간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해킹 이슈가 발발을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과징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금 관련돼서도 확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 부분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2026년도에 올라오게 되면서 5G 관련돼서 ARPU가 결국은 요금제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측과 함께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에 관련돼서도 더욱더 많은 부분 이 회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 때문에 지금 이 통신 3사가 모두 다 상승이 나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SK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이제 투자를 했었던 엔트로픽의 지분이 결국은 더욱더 빠르게 현금에 대한 부분에 회수를 갖고 올 수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배당력에 대한 부분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누군가는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외국인 지분율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목표가로 제시된 이 TP 자체를 보게 되면은 8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은 한 12%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7만 원까지 상승세가 이미 시현이 됐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목표 주가에 대해서 업사이드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SK텔레콤을 가지고 물론 지금부터 15% 정도의 수익을 본다면 물론 많이 수익을 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이 투자 심리와 투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는 과연 이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옳은 방법인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지금 구간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에는 일단은 조금은 지켜보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일정 부분의 이 조정이 진행이 돼서 대략 지금 구간에서 5%에서 7% 정도가 하락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차츰차츰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하신 것이 보다도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SK텔레콤 긍정적으로 지켜보되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3시 18분입니다. 오늘 현대차는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일단 관세 이슈 속에 오늘 하락폭을 키우면서 출발을 했고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확실히 로봇 모멘텀이 붙으니까 주가가 급등했던 거지 뭐 또 실적에 따라서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 좀 지켜본 다음에 접근해보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살 수 있으면 그 전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눈높이 자체는 그렇게 썩 높지만은 않아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어차피 4분기까지는 25%가 반영이 되었고 1분기 실적부터 15%로 낮아지는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기대치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25% 올린다고 해가지고 4분기 실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타코는 먹는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오늘은 빠진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양봉이 세게 뛰면서 마이너스 0.5% 하라. 저는 이거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오늘 아침에 시가 3.9%, 4% 정도 빠졌을 때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왔었던 저가 매수세가 오늘은 이런 상승을 좀 이끌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이고 지금 관세 25% 작년 4월달에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오늘은 빠진 거는 저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빅데이죠. 삼성전자 확정 실적과 SK하이닉스 실적과 현대차 실적. 사실 현대차의 실적 눈높이는 그렇게 썩 높지만 않습니다. 올해 보더라도 작년에 대략 한 12조에서 올해 13조에서 14조 정도. 2024년에 그때 한 15조 가까이 벌어들였던 거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적 눈높이 자체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숫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BD 즉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일정이라든지 향후에 로봇에 대한 이런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 시장의 간지러움을 얼마만큼 긁어줄 수 있을지 그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또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오히려 타코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코로 노이즈가 껴서 흔들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자.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3시 21분이네요. 양시장 오늘도 기분 좋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와, 코스피가 3%까지 상승폭 확대하면서 우리 벌써 5,100이라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가파른 속도로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5% 상승 마감 예상되면서 1,080포인트에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형성되어 있는데요. 송태현 차장님께는 LS 일렉트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뭐 실적이 쏟아질 테지만 이렇게 전력주들의 랠리, 또 원전주 일부도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순환 흐름은 지속될 거라고 보시죠?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력 관련돼서 결국은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이 글로벌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인프라 구축이 이제는 전력 쪽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관련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X 일렉트릭이 이 관련돼서는 좋은 포문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4분기 때 조금은 아쉬운 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잘 나왔었고 오늘 그에 따라서 수급에 대한 유입이 가파르게 좀 들어왔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기대감을 더욱더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삐끗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2026년도에 실적에 대한 성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전력기기 분야라면 충분히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기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생태계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켰을 때에는 결국은 전력원 중에서 원전이 해당할 더욱더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더욱더 신규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치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원전 역시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 포트에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 오늘 한전기술이 아침에 강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이런 부분을 보였던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뭐 BHI라든지 아니면 태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충분히 거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주로 다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대표님이 레버리지 ETF 상품 대답하시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코스닥 시총 상위주 안에 몇 종목 있을까요? 근데 제가 너무 당당하게 20 빼기 13에서 7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하네요.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바이오와 2차 전지주가 가야지 일단 지수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우리 박창근 대표님이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리튬 가격 폭등하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도래합니다. 지수는 오르고 있고 유동성에 힘이 생기는데 살짝 변화 생기셨을까요? 사실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코스닥이 가니까 2차 전지가 가야 된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안에 2차 전지가 몇 종목 있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답이 되지 자꾸 왜 이렇게 않았을까요? 물어보세요. 아니 어느 정도 이제 답은 긴장해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올해 적자예요. 한 2천억에서 한 네. 3천억 언더 살짝 적자 이런 부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코스닥 하면 예전에 2차 전지였었죠. 2차 전지 IT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까지 3대 축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상위 50위권 안에서 저 지금 빠르게 봤거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빼고는 안 보이네요. 50위권 안에 즉 코스닥이 3천 간다. 그리고 코스닥 150에 뭉칫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상단 50위권 안에 최소한 2차 전지가 한 15종목에서 20종목 이상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빈자리를 지금 어디가 채우고 있죠? 바이오가 채우고 있고 네. 로봇이 채우고 있고 그렇죠? IT 소부장이 채우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요. 밀려버렸죠.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과 함께 2차 전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소외가 될 수 있다는 거. 거기 플러스 실적이라든지 업황이 크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삼성 SDI가 올해 적자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배터리 셀업체가 힘든데 그에 공급을 하게 되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업체는요. 어떨까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저가 매수세 좋아요. 전고체 뭐 배터리 해가지고 피지컬 AI 쪽 엮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빨라야 2028년 이후에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리고 실제 양산은 2030년 이후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저가 매수세라든지 그 다음에 ESS 쪽 일부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저는 크게 안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사는 것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패시브 자금 유입. 근데 그 외딴 2차 전지, 그 외딴에 있는 2차 전지 밑에 있는 종목까지 쭉 확산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제게는 확신이 부족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선별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패시브 자금 성격으로 유입되는 종목들의 힘을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사실 이렇게 좀 복잡할 때는 지수 투자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바이오에 살짝 또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면 ABL 바이오도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으니 그 다음 주자는 누가 될까라는 토론도 열띠게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어떤 바이오 종목, 코스닥 시총 상위주 안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하시는지요, 송 차장님? 이미 그 다음 주자로는 좀 빨리 올라온 종목이 삼성전자제약이 좀 빨리 올라왔어요. 네, 시세가 요즘 심상치 않아요. 예, 사실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어느새 시총 6위까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제약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8위에 위치한 코오롱 티슈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지금에 나온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염 관련돼서 통증 완화에 이제 목적을 상당히 많은 부분 두고 있는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골 관절염 관련돼서도 수술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늦출 수 있게 만드는 약간 혁신적인 부분에 이 적용을 받는 이러한 이제 이 치료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오롱 티슈진이 충분히 더욱더 많은 부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총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위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코오롱 티슈진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9위에 위치한 리아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아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가 끊임없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2025년도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 양치기 소년과 같이 계속적으로 늦춰지는 부분이 조금 안 좋아졌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글로벌 빅파마들과 함께 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라이센스 아웃이 2025년도에는 못 나왔었는데 2026년도에는 오히려 저는 거꾸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리아켐 바이오가 오히려 시가총액 1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리아켐 바이오까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힘입어서 SK하이닉스 오늘 저 처음으로 장중 80만 원 돌파도 성공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로 좀 노이즈가 끼면서 출발했던 시장이었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하면서 코스피는 장중 5,100포인트까지 탈환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 증시의 저력을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오전 7시경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발언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은 견조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장주 2%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가뿐히 5천선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마감 직전까지 상승폭을 더 키웠죠.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말 그대로 생각보다 더 강하고 생각보다 더 든든한 한국 증시였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해 보시죠. 관세 불안에도 상승, 코스피 5천선 안착입니다. 오늘 장에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큰 불안으로 다가오진 않았는데요. 거래소에선 외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고요. 코스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기관이 대량 매수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화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센터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꺾이지 않은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2%대 상승, 코스닥은 어제 7%대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올랐는데요. 장 초반에 있었던 불안을 무색하게 만든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죠. 소폭 하락하며 출발한 코스피 이내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오전 11시가 되기 전에 다시 5,000선을 탈환했고요. 꾸준히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현재는 2.7% 넘게 오르면서 5,08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도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상승불을 켜냈고요. 오후장 들어서도 지수에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줬는데요. 1.7% 상승하면서 1,082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주요 섹터 4가지 함께 정리해보시죠.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어제장 쉬어갔던 반도체, 오늘은 다시 시장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열심히 달려갔는데요. 글로벌 IB 시티 글로벌 증권은 SK하이닉스를 기존의 90만 원에서 목표가 무려 14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놀라웠던 건 90만 원도 이번 달에 제시한 목표가였고요. 이걸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상향했던 건데요.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디램과 낸드 평균 판매가가 각각 120%, 90%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호재에 받아간 SK하이닉스의 주가 보시면 장 초반부터 탄탄했지만 더 상승폭 마감 직전까지 키웠고요. 현재 8.6% 오르면서 80만 원 터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후장 들어 상승폭 키웠는데요. 현재 4.8% 상승, 15만 9,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 또 한 번 부각이 됐죠. 이렇게 반도체 투톱의 주가에 불이 지펴졌고요. HBM 관련주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AI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단독 공급한다는 뉴스도 부각이 됐죠. HBM 관련주 주가 보시면 리노공업 10%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테크윈과 SNS텍도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시죠. 두 번째 섹터 통신입니다. 오늘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섹터 중 하나가 또 통신이죠. 통신주는 전통적 배당주인 만큼 배당 매력도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통신 업종에 대한 증권가의 리포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증권은 통신 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해킹 관련 악재가 소멸이 되고 있고 주가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SK텔레콤 단연 주목을 받았죠. 주가 보시면 현재 12%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했던 SK텔레콤인데요. 하나증권은 지난해에 낮은 기저에 힘입어서 다시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고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이점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LG U+와 KT도 오늘장 견조하게 상승했는데요. 통신업종 자체의 투자 매력도가 주목받으면서 상승으로 장마쳤습니다. 각각 7% 넘게, 2%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 보시죠. 금융입니다. 은행과 증권주 등 금융주가 일제히 강세 보였는데요. 전일 미증시에서도 금융주 상승하면서 그 훈풍도 받아갔고요. 연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상승에 금융주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하나증권은 최근 은행주의 우호적인 요인들이 다수 발생했다고 분석했고요. 금융당국이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완화했고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약 21조 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금융주의 주가를 끌어올릴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주식 및 디지털 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서 은행권 중심부터 허용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행 초기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 중심으로 초기 발행에 나선다는 의도인데요. 이러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금융주 전반이 들썩였습니다. 금융섹터 주가 보시면 그 안에서도 제주은행이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제주은행이 디지털 결제 실증 경험을 보유한 은행이란 점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은행은 작년에 네이버페이와 MOU를 맺었고요. 관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은행 이외에도 키움증권과 하나투자증권, 또 KB금융 등 일제히 금융주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섹터 보시죠. 로봇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로봇 모멘텀이 있으면 상승으로 직행할 정도로 로봇주가 강했는데요. 코스닥 내에서도 여러 섹터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 한동안 장을 주도하던 로봇 섹터에서는 수급이 다소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에 로봇주가 다수 이름을 올렸는데요. 섹터 주가 보시면 유로메카 2거래일 연속으로 거세게 하락했습니다. 14% 넘게 하락을 했고요. 로보로보와 라온 로보틱스도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지수의 저력을 볼 수 있었던 화요일장이었습니다. 글로벌 관세 불안에도 꿋꿋이 한국 증시 버텨내며 상승불 켰는데요. 코스피는 5,000선에 안착, 코스닥은 1,000선을 훌쩍 넘겼습니다. 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이어지는 분석도 함께 해주시죠. 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코스피가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80포인트까지 회복을 하며 탈환을 하며 거래를 마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이 시각 딜링룸에도 한번 가서 외환시장 동향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중 외환시장 동향 어떻게 좀 흐름이 포착이 됐을까요? 네, 오늘 환율은 1,450원에 출발했습니다.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환율이 상승 출발을 한 것인데요. 이 장 초반에 코스피가 하락하고 또 관세 조치와 관련된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1,452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여당에서도 이 대미투자 관련법을 2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자 이 추가 경계감은 확산되지 않았고요. 환율도 다시 1,440원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2%대 상승한 점도 이 환율 안정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과 일본의 정책 공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미국도 달러의 강세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상이 있다 보니 환율 상승은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결과 발표 전까지는 현 수준에서의 등락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